예, 안녕하십니까. 난놈으로 행복한 시간 나행시의 김동수,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요 날씨가 정말 더워진 것 같아요. 네. 땀이 막 펄펄 나요. 그쵸. 땀이 펄펄 납니다. 꿉꿉합니다. 꿉꿉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나눔을 좀 함께 실천하고 돌봐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폭염으로 막 사망 사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예. 우리 어르신분들 그리고 혼자 계시는 우리 소외계층분들에게는 이런 폭염이나 좀 날씨로 인한 뭐 재해가 있을 때는 참 돌봄이나 나눔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지사에서도 뭔가 특별한 나눔을 좀 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발빠르게 저희가 쿨한 매트, 네. 이불을 오. 여름 이불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네. 예. 아, 쿨한 여름 이불을. 네. 요즘 너무 전기세가 오르고 맞아요. 그걸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소득층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바로 광주 전남 지역 홀몸 노인들과 소외 이후 400가구에 여름 이불 세트 400세트를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또 이런 나눔이 있었기에 조금 더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나눔이 꼭 절실히 필요한 바로 이때 요즘 특별히 나눔을 정말 다양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바쁘게 실천하고 계신 분이 네. 있다고 해서 오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시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주시의회 네, 누굴까요? 서금석 회장님이십니다. 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서금석 회장님께서 오늘 나눔에 관한 이야기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빨리 만나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주시 의장을 맡고 계시는 서금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주시의 회장 서금석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 끝난가요? CMB 사랑합니다. 저기 보면 일반인 분들은 주택관리사협회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쉽게 네. 이야기하면 어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전부 다 포괄해서 네. 저는 아파트만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러게요. 네, 대부분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광주의 아파트 숫자가 현재 지금 단지 수로는 한 1,200개 단지가 꽤 있고 많네요. 저희 네. 주택관리사가 현장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단지는 1,000단지가 넘습니다. 예. 옛날 네. 제가 그 전에 뭔 일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한 6, 700개였는데 네. 굉장히 많이 그 정도 늘었습니다. 보시네요. 네. 거기 회장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네. 빵빵하실 텐데. 선출직입니다. 네.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네네. 회장님께서는 이력을 보니까 네. 역사를 네. 전공하셨는데 네. 맞아요. 조금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데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모교, 대학교 사학과 모교에서 석사, 박사를 받고 대학교에서 대에서 한국사를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나이 늦게 대학원을 갔어요. 나이 40 넘어서 사학과 과정이 또 야간에 열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관리소장하고 저녁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주경야독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네. 그 협회에서 여러 가지 공헌 활동을 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시회장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주택관리사협회 강주시회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주택관리사도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으로 또 그런 시회장이 시작하면서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특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흔히 만 원의 기적 하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은 그 돈이 또 부담될 수도 있고 그렇죠. 참여하신 분들의 또 제한될 수도 있어서 1,000원의 기적이라는 네. 그런 어떤 슬로건을 걸고 회원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작년 총회 때 12월 총회 때 이거를 홍보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올 2월 달 두 번째 이제 직무교육 때 1, 4분기 직무교육 때 이걸 모아서 저희들 3월 달에 대한적십자사 강주영남지사에 이게 전달할 때 금액이 한 72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1,000원씩 모았는데요. 그렇죠. 회원들이 몇 분이 모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회원들의 관심을 좀 더 이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1,000원에 대한 계좌이체는 우리가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어디 후원하거나 기부하거나 할 때는 10,000원, 뭐 적으면 5,000원 이렇게 자동이체 하는데 회원들한테 최근에 1,000원의 계좌이체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또 모아지면 하반기에 또 한번 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주택 관리사로서의 어떤 사회적 역할도 있겠지만은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진행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있으면 궁금하신가 이거 봐요. 편집할 네. 때 혹시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네. 초가집에 살았어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초가집이요? 네. 아. 고무줄 신고. 정말요? 지금은 다 그런 커가지고 이미지가 아니신데. 네. 그래서 크면 좀 기부를 저도 이제 도움을 받았고 기부를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었어요. 또 살아오면서 뭐 그런 기회가 뭐 흔히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제 형편껏 어떤 기회가 되면 좀 그런데 좀 참여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택관리사 협회장 되고 나서 저의 소소한 것에 어떤 움직임을 좀 확대시켜보자 외연을.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헌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헌혈이요? 네네. 또 하나의 생명 나눔인 헌혈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네. 또 그 협회 차원에서 또 네.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또 그 이야기 한번 네. 아니 근데 대부분 다 나눔하시는 분들은 헌혈이 기본이신가 봐요. 네. 헌혈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우리 네. 회장님은 연도가 혹시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헌혈 말고 네네. 제가 마음이 30대 우러난 때 헌혈. 아니에요. 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안 됩니다. 저 혈액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라 의무적으로, 네. 반의무적으로. 그렇지. 예. 그렇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맛있는 파이 먹고 싶어서. 예. 30대 때 친구가 헌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러 가자 해서 저도 이제 따라갔었는데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점은 30대 초반에 친구 따라가서 헌혈을 하게 된 게 좋은 계기였던 것 친구입니다. 같아요. 예. 네. 다른 데 네. 어디 안 가고 네. 혼자 하러 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헌혈 제가 그 오른손, 왼손 이렇게 네. 있는데 네. 이쪽은 혈관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쪽에 피를 이렇게 꼬집이 한번 퍼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 멍이 일주일 막 동안 들었겠구만. 예. 하루키 머니. 예. 아주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항의 안 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예. 혈관이 좀 두꺼운 이쪽에다만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딱쟁이라고 생기잖아요. 혈관에. 네. 그걸 뚫고 바늘을 집어넣으니까 더 아파요. 할 때마다. 그러면 정말 그 아물기도 전에 또 헌혈을 하시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딱쟁이가 생기니까. 네. 딱쟁이로 아무니까. 그래서 153회 와. 했는데 네. 원래는 50 이전에 네. 좀 젊어서 좋은 피를 좀 하고 싶어서 50 이전에 200기가
목표였는데 그걸 못했어요. 살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네, 60살 69세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는 200회로 200회. 여전히 300회 네. 하셔야죠. 300회 가능하면 300회 홀수로 가야 합니다. 됩니다. 저도 홀수 홀수 마시고. 저도 홀수 좋아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나눔도 내가 건강해야 할 수 있구나. 내 관리부터 잘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헌혈을 개인적으로도 좀 153회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또 협회 차원에서도 네. 헌혈을 많이 독려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에 2월 달에 직무교육 때 첫 번째 헌혈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소감을 너무 이분들이 뿌듯해한 게요. 생애 첫 헌혈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의외로 뿌듯해하고 의외로 그냥 보람을 느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30대 때 그때 보람, 그 뿌듯함을 그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또 제가 또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네. 하는 것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 헌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그렇죠. 주사바늘 무섭거든요. 네. 네. 바늘보다는 더 두껍잖아요. 그렇죠. 우리 들어갈 때 무서워요. 그 이야기하면 또 헌혈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런 무서움도 있지만 하고 나면 더 뿌듯한 게 많은 게 그렇죠. 헌혈이다. 네, 네. 네. 협회 차원에서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와 MOU를 맺고 네, 헌혈도 2월 달에 함께 했습니다. 캠페인을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때 MOU 체결할 때가 2월 달이었는데 네. 그때 첫 저희들 이제 그 단체 헌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참여를 할까 싶었는데 그때 한 40여 명이 신청을 하고 32분이 헌혈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또 2, 4분기 때 똑같은 수가 그때도 한 40여 분 신청을 했는데 네. 똑같은 비율로 기준 미달 똑같은 비율로 헌혈에 이렇게 하셨어요. 아, 보통은요, 다른 단체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도 한 20, 30%는 뭐 탈락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거의 홍보를 많이 대부분 했습니다. 사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공지를 하셨다는 거죠. 정말 뭐 한 가지를 하시면은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장님으로서 열심히 또 협회도 이끌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요. 또 우리 협회에서 다양한 나눔들을 실천하고 네. 계시니까 네. 또 우리 회원들의 뭔가 사기도 돕고 네.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굉장히 뭐 동아리라든지 네. 여러 가지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사회에서 여러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뭐 제2의 인생을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이게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을 해서 아하. 애돌 답사라는 답사 모임을 만들어서 네. 의외로 회원분들이 이 역사, 문화, 유적지 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선하게 경험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당연한 어떤 그 현장의 어떤 경험을 그분들은 우리가 여행하고 답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결이.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소장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유, 협회에 능력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는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거기도 아까 제 이야기 들으니까 책도 이렇게 내셨어요? 시간의 역사? 예. 예, 아까 뭐라고 자랑하시던데. 막가농부 타입. 네. 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책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간의 역사라고 전 세계적으로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전체 물리학적인 시간의 역사하고 저는 이제 인문학적인 시간의 역사. 달력, 고려시대 달력을 네. 복원하는 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달력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 달력의 기초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시간, 1년 단위 시간, 한 달 단위 시간, 또 하루 단위 시간을 어떻게 쪼개고 했었는가 그걸 측정하는 시계는 뭐였는가 당연히 뭐 물시계, 시계 뭐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했죠. 아, 그럼 정리하자면 스티븐 호킹과 쌍벽을 이루는 그렇습니다. 서금석이다. 네, 이런 저는 거죠. 네. 저는 그러고 싶은데 네. 아 이거 어떻게 감히 그러겠습니까? 제 생각에 나눔으로서는 네. 쌍벽을 충분히 이루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아유,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또 한번 시간을 거슬러서 예, 그 나눔에 관련된 네. 예, 예, 역사 속의 나눔 예. 뭐 이런 것도 아, 한번 그러네요. 연구해 예. 보시는 것도 예, 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협회장 하면서 예. 이제 제 전공에 대한 공부는 할 시간이 좀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논문을 쓴다거나 아니면 대중서를 쓴다거나
좀 해보고 싶어요. 회장님 여러 가지 아까 기부나 헌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회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데 어차피 그 우리 주민들하고 접점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아파트라는 예, 공간 아닙니까? 예, 예. 혹시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포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나눔은 뿌듯함, 우리가 경험한 분들은 그걸 알아요. 네. 보람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 사고 더불어 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제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나눔은 베품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공유, 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공유다. 더 나아가서 공유는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동주택이 지나치게 사적 자체에 머무르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치우쳤지 않나. 그래서 공동주택은 그 용어 말 맞다나 공공성이 회복된다면 공동주택에서 정말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같이 공생하고 또 네. 공유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나눔의 가치를 네. 찾고 또 이렇게 공동주택을 함께 또 생활하시는 그 속에서 네.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공생하는 그런 가치를 찾는 게 네. 나눔을 진짜 실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아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헌혈 센터에도 이렇게 뭐 게시하듯이 네. 아파트 내 아파트 버스. 내에다가 어떤 기부나 헌혈에 대해서 네.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요즘 보면 뭐 빈 공간이나 이런 데다가 네. 그 뭐 도서관도 네. 뭐 유치하는 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네. 공유, 그러니까 자기 안 쓰는 물건을 네. 뭐 주민센터 같은 데는 지금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면 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뭐 공유 아까 하는 그런 네. 것도 되고 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걸 안내를 해준다든지 네. 하는 것까지가 가능하신지.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너무 크게 나오네. 예.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같이 한번 입주민들하고 저희들 주택관리사 협회하고 같이 고민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지금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기적하고 1,004명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 챌린지 이 운동이 좀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입주민들까지 같이 엮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아까도 헌혈 어려울 때 비상시기에 아파트 내에 헌혈 버스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거 환경을 네. 조성을 해주시면 네, 예. 결국에는 그 주민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생각을 했지만 시회장이 되면 빨리 대한적십자사하고 MO를 체결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작년 말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아닙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이 훌륭하신 게 본인의 그 기부나 헌혈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권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MC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협회 차원을 넘어서서 또 함께 그 관리하고 계시는 공동주택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까지 나눔을 확산한다는 게 정말 앞으로의 큰 포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 회장님께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은 공유다. 그리고 저는 이제 흔히 그런 또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공유는 혁신이다. 공유가 최고의 혁신이다. 이게 뭔 말인지 좀 이렇게 뭐 궁금해하는 또 회원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 뭐 이런 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그건 정말 독재가 되기 쉽다. 근데 공유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혁신이다. 우리 그 협회장 선거, 강주시회장 선거할 때 슬로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공유가 곧 혁신이다. 뭐 이 슬로건을 한번 걸었어요. 좋은데요. 그래서 네. 이 나눔이 곧 공유면 공유도 곧 사회를 발전시키는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눔은 공유고 공유는 혁신이다. 혁신이다. 네, 저희도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서금석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저희만의 슬로건이 또 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 천연의 기적, 기부와 생명 나눔, 헌혈을 실천하고 계시는 서금석 회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단체의 권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탬이 되는 활동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죠. 맞습니다. 주택관리사분들도요, 저희가 오늘 얘기해보니까 정말 나눔에 동참하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 보였는데요. 우리 다른 협회나 단체 여러분들도 함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해봅니다. 통해서 네. 많이 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최근에 폭염도 있고 하는 게 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또 우리한테 닥친 그런 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챌린지를 하나 진행을 하네요. 오, 네. 탄소 중립과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기 위한 에코 레일 기부 챌린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아시죠? 에코레일 기부 챌린지. 자, 이 챌린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챌린지는요, 코레일 열차 이용객이 전국 주요 역산의 코레일 유통 직영 카페에서 텀블러로 음료를 주문할 때 1,000원씩 기부금을 자동 적립을 해주는 1,000원 방식인데요. 씩, 오, 1,000원이니까 네. 괜찮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금액은 이렇게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기차여행 경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고 나눔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또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강주의 고려인 동포들이 이렇게 지금 귀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에서 운영하는 같이라는 응원하고 댓글 공유만 해도 100원씩 적립되는 네.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또 저희가 또 동해안 산불 지역 네. 복원을 위해서 생태 복원을 위해서 또 푸른 숲을 부탁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한집자사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 십자사 또는 관련 단어의 키워드를 검색을 해주시면 정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키워드 검색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행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MC 정세윤이었고요. 김동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